우리가 얼마나 특정 행동이나 물질에 중독되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목미야비아입니다. 오늘날 가장 뜨겁게 거론되는 주제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이제는 밈처럼 일상 속에 녹아들어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 바로 도파민인데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 너무 도파민에 절여진 거 아니야? 처럼 흔하게 농담을 던질 수도 있는 단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제시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현대인은 그런 도파민에 너무 중독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떻게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도파민 하면 끊임없이 거론되는 도파민 네이션의 저자 에날 엠키가 제안하는 도파민 디톡스라는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날 엠키는 도파민의 가장 큰 이유로 풍요의 역설을 꼽았습니다. 현대사회의 풍요로움, 풍족함이 중독, 우울증, 불안 같은 부정적인 사회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먹고 사는 것, 당장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의 삶의 과제였지만 오늘날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는 대부분 충족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 욕구를 넘어서 쾌락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들만 해도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게임, 혹은 얕은 인간 사이의 인간관계, 자극적인 소설처럼 쉽게 접근 가능한 도파민의 원천은 무궁무진한데요. 처음엔 우리를 마냥 즐겁게 해줬던 이 행동들이 나중엔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되고, 그렇게 어느새 우리는 점점 더 끝없이 더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의 뇌는 균형을 원한다 입니다. 쾌락을 느낄수록 뇌는 고통을 반대로 요구하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쾌락이 지나치면 그만큼 고통도 커지고 우리는 그에 따라 더 큰 도파민 자극을 추구하며 쫓게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면 도파민 수용체는 자극에 둔감해지고 더 큰 자극이 없다면 일상에서도 무기력과 공허함을 쉽게 느끼곤 합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도파민에 끌려다니게 됐을까요? 그 해답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대사회가 우리의 뇌보다 발전 속도가 빨랐다가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자원이 부족하고 위험이 넘쳤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당장 비를 피할 동굴이 필요했고, 당장 오늘 식량이 필요했고, 사냥을 나가다가 혹시나 곰에 찢겨 죽진 않을까 걱정을 하며 경계를 하면서 살아야 했는데요. 우리는 당장 비를 피할 동굴도 필요 없고, 사냥을 나서서 먹이를 찾으러 나갈 필요도 없고, 그 사냥에 나서 곰에 찢겨 죽일 거란 위험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많은 자극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아이러니한 게 오히려 부유한 나라일수록 우울증, 불안, 또한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행복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력과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이 비슷한 여러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득 국가가 저소득 국가에 비해 불안지수가 높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수가 많다고 하죠.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추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에날 엠키는 줄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끊는 게 쉽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되게 막막하게 느껴지는데요. 처음에 듣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혼자 심각해지곤 했는데요. 하지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의 숨은 참뜻은 따로 있는데요. 정말 끊어야 한다 라기보다는 잠깐이라도 완전히 끊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그 행동과 물질에 대해 중독이 되어 있었는지 본인이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단기간 동안 도파민을 디톡스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특정 행동과 물질들에 중독이 되어 있었는지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된다고 하죠.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쇼츠를 내리면서 내가 보던 사람들의 쇼츠를 염탐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그동안 쇼츠를 많이 접하고 있었던 거지, 내가 얼마나 그동안 자극적인 소설들에 매달렸었던 거지 하며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요.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사실 힘들거든요. 의지는 무한하지 않아요. 의지가 만능일 순 있지만 고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도 선원들을 노래로 유혹해 잡아먹는 바다괴물 세이렌에게 맞서 선원들에게 자신을 돛대에 묶어 절대 본인이 풀어달라고 해도 풀어주지 말아라는 부탁을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환경을 스스로 변화시켜서 스스로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보호하려 노력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파민 디톡스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이 물질이나 행동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지? 이처럼 현대에는 우리가 굳이 직접 찾아 나서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도파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핸드폰에 울리는 카톡 알림, 내가 설치해놓은 어플에 포인트 같은 광고 알림, 내가 가입해놨던 인터넷 쇼핑몰에서 날라온 할인 문자, 참 다양하고 여러분들도 하루에 몇 개씩 받으시는 문자들 아닌가요? 우리가 얼마나 특정 행동이나 물질에 중독되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그 물질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가장 크게 좌지우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초콜릿을 사러 지하철을 타고 1시간에 걸려서 저 먼 곳까지 직접 다녀오서라도 저 초콜릿을 꼭 먹고야 말겠어 처럼 정말 직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도파민의 분비는 최종 보상이 주어지는 결과보다는 보상이 주어지는 가능성에 따라서 그 분비되는 게 크게 천차만별하다고 하는데요. 보상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보상이 주어진 것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몇몇 도박 중독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게임에서 이겼을 때보다 졌을 때 도파민 분비가 더 많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 이유인 즉슨 지는 순간 내가 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며 그 다음 게임을 할 수 있는 목적을 부여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은 졌지만 다음에 이겼을 때는 지금 졌던 상실감의 배로 성취감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 번쯤 도박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친구들이랑 내기 같은 거를 했을 때도 계속 지다가 이겼을 때 그 짜릿한 쾌감 누구나 다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위바위보만 해도 그렇죠. 이것을 손실추구라고 합니다. 물론 게임에서 지는 것보다는 이겼을 때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었던 졌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도 크게 치솟는 걸 보고 놀랐다고 하죠. 그리고 이길 확률이 더 낮은 게임일수록 치솟는 도파민의 수치는 더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놀 때도 일할 때도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 좀 더 끝내주는 휴일을 보냈어야 됐는데 더 좋은 성과를 냈어야 했는데 하면서 쉽게 불안과 우울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심하거든요. 늘상 모든 것에 너무 과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를 갉아먹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같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좀먹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은 내 스스로를 토닥여주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스스로 잘하고 있어요. 언젠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건 너무 괴롭더라고요.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솔직할 필요도 있는데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잘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작은 거짓말이라더라도 예를 들어 차가 막히지 않았는데 차가 너무 막혔다. 1시간 전에 출발했었다. 하지만 1시간 전에 출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간간히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게임은 정말 가끔만 해요. 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가끔만 마셔요. 어제 술 별로 안 마셨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도 본인에게 수치심을 느껴서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자기보호적인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솔직해지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손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솔직함은 전염되기 마련인데요. 거짓말도 전염되는 것처럼 내가 솔직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솔직하고 이 솔직할 때 사람들은 사람 사이의 유대감과 친밀감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동조되어서 한 사람이 진심을 말하는 군중 심리에서는 조금 더 비교적 쉽게 본인의 솔직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자 모임이 굉장히 많죠. 내가 진실을 얘기하고 솔직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조금 더 진실되고 솔직하게 얘기하기 쉬워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실천하는 노력입니다.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넘어진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보면 돼요. 끊임없는 쾌락은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고통에도 중독될 수 있는 뇌를 기질적으로 타고났다고 해요. 금욕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막막하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당장 끊으라니 너무 힘들 게 뻔하잖아요. 하지만요 여러분, 일단 한번 뛰어들어 보자고요.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보다는 그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도파민이 이렇게 나쁘다고만 얘기하지만 사실 도파민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에게 필요했기에, 인류들에게는 생존에 꼭 필요한 존재였기에 도파민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역시 착한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괴로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일단 세상에서 도망치는 대신에 한번 그 안으로 뛰어들어 보자고요. 그곳에 여러분의 탈출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떠셨나요? 도파미네이션의 저자 NRM키가 제안하는 도파민 디톡스. 여러분들도 도파민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면 이 두 가지 책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꿈전달자 드림캐쳐 목나 미아였습니다. I just wanna move it, move me.